안녕하십니까, 선한빛TV 김기주입니다.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도 위험하지만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요양병원 환자분들에게 위험한 질환들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폐렴, 요로감염 등을 포함한 폐혈증, 급성 신부전, 급성 뇌졸중, 심근경색 등인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후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입원율 등이 낮아진 것이 꼽힙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입원 중 폐렴, 폐혈증, 급성 신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되어 폐활성 쇼크,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적절한 대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환자분 상태가 나빠지고 추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기존 요양병원에 받으실지 대학병원 전환을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이야기를 주치의 선생님께 듣게 된다면 보호자분이나 환자분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하시거나 미리 생각해 본 적 없을 경우에 고민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염성 질환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열이 나면서 쇼크, 산소 포화도 감소, 의식 저하, 신경질 증상 악화, 호흡 악화, 배뇨 감소, 심전도 검사상 이상, 호중구 감소 등 위험하다고 판단된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해당 주치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면 대학병원 응급실로의 전원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대학병원의 비코로나 질환 감염 환자 병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응급실에 몰리는 환자는 많은데 반해 엄격한 감염 관리를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병상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응급실 전원은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에는 격리실에만 계셔야 하고 응급실로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기다리셔야 하는 격리실마저 자리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나마 격리실로 가서 코로나 검사 후 6시간을 경과하여 응급실로 들어가더라도 경증이거나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돌아오신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대학병원 추적 관찰 중이거나 해당 병원에서 전원 오신 환자분의 경우는 응급실 동안 대학병원 입원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최근에는 병상 여유가 없고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그런 환자분들조차 입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증 감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추후 증상 악화 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시는 방법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현재 계시는 요양병원에 감염 치료에 포함한 충분한 약제, 의료기구 및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존에 가보셨거나 근처에 있는 급성기 중소병원으로 전환하신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상 여유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활성 쇼크,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이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기 및 기도 확보에 필요한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중소병원에서는 여건상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원을 원하실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전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염성 질환이 아니고 열도 나지 않는 환자분들의 경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실에 계실 필요가 없고 병원에서도 따로 격리실이 필요한 게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의 전원이 편합니다. 환자가 많아 응급실 또한 전원이 어렵거나 병상 여유가 당장 없는 경우에는 응급질환이 아니라면 시간을 갖고 응급실이 여유가 있을 때 가거나 외래 방문을 통한 이 진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급성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증, 급성 위장관 출혈, 의식 저하 등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환이거나 상태에서는 기존의 환자 보호자분들이 더 이상 급성기 병원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대학병원 응급실 전원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이라도 알아보고 전원토록 알아보는 게 요양병원 담당 의료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